반갑습니다. 4월 30일,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0.75%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5%, S&P 500은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그냥 그랬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흐름이 더 좋아졌죠. 장 초반에는 소비자 신뢰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세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주가 좀 상승했고, 자, 상승하다가 이제 AI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야기 또 나오면서 살짝 묶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죠. 자, 시간 외에서 이제 AI 관련한 종목군들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무역 협상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뉴스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뉴욕 증시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는 2% 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급락했다.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많이 다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역 국가의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 다우와 S&P 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장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교역 국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측 발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무역 협의를 마친 국가도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상대국의 총리 및 의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기 때문에 총리 및 의회 승인이라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일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네. 우리도 총리로 볼 수 있겠네. 우리일지 아니면 일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말고 인도도 가능하겠구나. 왜냐면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인도와의 협상은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일본, 우리나라 셋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협의를 마친 국가가 있을 정도로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자, 중국은 제쳐두고 17개는 움직이고 있다. 자, 18개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을 것인데 중국은 제쳐두고 17개가 움직이고 있다. 일단 진정이 계속 된다라면, 중국은 일단, 미국의 어떤 중요한 타깃이기도 하고, 또, 사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은 제쳐두고 17개를 움직인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대충 우리도 감이 가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혼조세를 보였다이고, 테슬라는 2년 넘게 오르며 돋보였고, 2% 넘게 오르며 돋보였고, 엔비디아는 0.27, 애플은 0.51, 마이크로소프트 0.74, 메타도 0.85 상승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죠. 자, 알파벳과 아마존은 하락했다. 특히 아마존은 제품 가격 옆에 관세 비용을 표기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의를 받고 계획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일시 급락했다. 자, 제품 가격 옆에 제품은 1달러인데 관세가 0.25달러예요. 네, 이렇게 표기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의를 받았다. 자, 이것도 웃기는 퍼포먼스네요. 네, 근데 가격 표기하는데 항의를 하고 난리야. 그럼 관세를 매기지 말든가.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소비자 신뢰 지수는 86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죠? 자, 전월 대비 93.9였는데 전월 대비 7.9포인트나 급락을 했고요.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87인가 그랬죠? 요거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앞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시장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미국의 3월 상품 무역 수지 적자는 162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 경기 상황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역전쟁의 우려로 원유 수요 전망이 악화되면서 급락했다. 유가도 급락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주말에 이제 실업률 발표되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다음 주잖아요. 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에 금리 인하 이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금리 인하 해줘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오히려 버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겠죠.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는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가던 하나그룹 쪽 주가 급브레이크, 추가 하락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하나오션이 12% 넘게 하락했는데 당분간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그룹주에게 워낙 좋은 소식이 많아가지고 계속 빠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살짝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올 들어 방산과 조선주를 앞세워 승승장구하던 하나그룹주 주가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은행의 하나오션 지분 매각 소식 때문인데, 이거 말씀드렸지만 20% 지분을 전부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계속 팔겠다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이 계속 작용이 돼서 하나오션에게는 조금 안 좋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오션은 12%, 이거 시간에서 좀 더 내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8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지선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정을 더 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켜보실 분들은 이제 이 7만원 라인 때까지만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7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일단은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하나 시스템도 7%, 하나도 3.76, 하나 엔진 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 하나 비전도 1% 정도 하락했다. 하나 그룹주 ETF가 따로 있었네요. 이쪽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2만원을 깨고 내려갔네요. 자,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이제 산업은행의 블록딜 때문인데, 지금 19.5% 네, 보유 중에 있었는데 네, 이걸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4% 정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거의 뉴스냐? 네, 아닌데, 네, 왜 이미 4% 팔았잖아요. 네. 근데 뭐 수혜치게 또 들어갔지. 지금은 보유 중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주가 측면에서는 당분간 오버행 부담이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 오버행이라는 것이 잠재적 매도 물량. 그래서 이 19.5%를 일단 다 팔아버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분해서 팔겠다, 나눠서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 블록딜이 나오고 나면은 일단 블록딜 지나간 자리에서 약간의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네, 뭐 회복이 되려고 할 때 또 추가적인 블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가시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주 또는 기대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부담될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 그룹주였죠. 지금 이 하나 그룹주에게 악재가 뭐냐, 얘가 주가 조정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였는데 조정 나올 이유 바로 뭐다? 네,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야. 이렇게. 네, 글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정시 비중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추천한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비중 확대를 하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블록들이 계속 나와버리게 되면 지금 이 모든 지분에 대한 악재를 주가가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이 매물대가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붕괴가 되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엔비디아는 조금 올랐는데, 네,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다. 근데 요거가 중요한 거죠. 네, 미국 AI 칩 수출 추가 규제,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2%나 떨어졌다. 자, 로이터 통신이 전한 이야기인데,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 전용 칩 수출을 추가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바뀐 거죠. 어떤 얘기냐면, 기존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도입한 것인데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최첨단 AI 칩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했었다. 이 규칙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접근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이를 취소하고 AI 칩 수출에 대한 허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전용 칩 H100, 이것은 1700개 미만의 주문은 국가 상한선에서 면제되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정부 통지만 하면 된다. 현재로서는 그랬다는 얘기죠. 1700개. 네. 그런데 이것을 500개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긴 하죠. 네. 납품이 안 돼. 어떤 수출 제한이야 라고 딱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1700개까지는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네, 우리만큼 팔아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개로 낮추고, 네. 그 대체적으로 이제 팔아먹을 때 뭘 하느냐? 우리 이거 팔 건데 승인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을 할 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는 더 강력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 미국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야, 여기네들 이제 중국하고 좀 친한 것 같은데 열로 해가지고 네,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이쪽은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이 판매량이 더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야, 1700개까지는 된다면서 우리 줘 해가지고 중국에게 다시 팔아먹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500개로 낮추면서 그렇게 된다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우회해서 수출되는 물량들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 대신에 네, 우회해서라도 팔아먹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일단 규제가 강화된 것 같기는 한데, 당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급락한다거나 그렇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얘기, 이거 뭐야? 슈퍼마이크로 실적 쇼크. 주가가 한때 19%까지 하락했다. 지금 이게 예상치인 5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 45억 달러.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했네요. 자, 너무 높게 잡은 것인가?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실적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어닝 쇼크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19%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네, 16%대 하락이다. AI 서버 시장의 투자 수요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다거나 수출 규제가 걸린다거나 등등등 나오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따른 네, 이제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AI 투자의 전반적인 지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이 실적의 일시적인 그런 문제 때문인지 요 부분들을 이제 다음 달 6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야, 다음 달 6일이면은 FOMC 금리에다가 그 슈퍼마이크로 그 컨퍼런스 콜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요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네. 자, 하나만 더 보면 좋겠네요. 자동차 쪽 관세 얘기 나왔죠.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건데, 이 자동차 관세 여기 있죠. 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기회, 그 자동차 부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GM 대표적인 완성차 GM을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주가 일제히 랠리했다. 자, 요 부분은 이겁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강 등 다른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는 GM을 제외하고 모두 다 올랐다. 포드는 1.3, 스텔란티스는 2.46.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GM은 0.64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 발표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동차 관세 관련 인하 조치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컨퍼런스 콜을 전격 연기했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거고요. 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강 또는 뭐 일단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관세를 이미 매긴 것에 대해서 이중 관세 요거 얘기해 드렸었죠.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완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을 준다고 그랬죠. 2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거 생각됐었던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금 관세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치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정도 나올 정도라면 현대차에 대한 어떤 뭐 관세 유예라든지 조금 더 할인 혜택 이런 것도 충분히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는 일단 성공적이겠죠. 네.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자동차 모든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내세운 부분이고 여기서 협상이 잘 된 상황으로 특별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저만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자, 우리나라는 협상 테이블에 당연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들고 갔을 거고요. 이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무엇을 미국에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큰 영향은 아니겠고 자동차 쪽은 오히려 이런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은 상승 흐름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성 없이 무난한 그런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내일이 그 휴일이에요. 그 노동절, 네,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일로 들어가서 약간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한다거나 또는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통한 전략을 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